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한 유엔군은 부평 지역에서 적을 물리치게 되면서 김포 비행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항공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한강 도하 작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대 배치를 살펴보면 미5 해병연대가 김포 비행장에, 미1 해병연대가 부천, 소사에, 그리고 한국군 해병대가 김포반도에서 도하부대의 좌측방을 방어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막 상륙에 성공한 미 보병 7사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미 보병 7사단에 대해 설명하면, 이들은 원래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로 전쟁 발발 당시에는 병력과 장비면에서 완편된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7사단은 병력 확충을 위해 8,700명의 한국군을 자신들의 부대에 편입시켰으며, 이에 따라 7사단 병력 25,000명 중 약 35%가 한국인 병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9월 18일 미 해병 1사단은 예하부대에 작전명령 6-50을 하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5 해병연대는 한강 남쪽 제방을 따라 도하 지점을 확보하고 명예에 의거하여 도하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제1 해병연대는 경인 국도를 따라 영등포로의 공격을 계속 진행한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미5 해병연대는 적절한 도하 지점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강 양쪽의 제방 상태, 진출 임로와 도로망, 그리고 상륙 장갑차를 운용할 수 있는 강 바닥 상태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러한 도하 지점은 예로부터 존재해 오던 한강 나루터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최초 마포 나루터가 선정되었으나, 공격 목표인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김포 비행장과 가까운 행주 나루터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강 도하는 미5 해병연대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4단 수색중대, 1개의 전차중대, 1개의 수륙 장갑차 중대, 한국군 해병 2대대가 추가로 배속되었고, 4단 공병대대, 해안대대, 상륙 장갑차대대, 제11 포병연대가 지원부대로 할당되었습니다. 이날 동해안에 있던 아이오와급 전함 미주리호가 인천 앞바다로 이동해 김포 반도에 대한 화력 지원을 해주었으며, 김포 비행장에는 일본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 도착한 항공기들이 즉시 주변 일대에 대한 정찰을 실시했는데, 한강 하류 지역에서 1000여 명의 병력이 집결되어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 107 보안연대 병력으로 이날 한강 하류를 도하해 강화도와 김포 양곡리, 그리고 부평 지역에서 유엔군의 서울 진입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군 항공기의 공격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한강 도하 작전이 겉으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 자체가 워낙 서둘러 계획되었기 때문에 도하에 필요한 램프와 부교 등 적절한 장비들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강 도하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찰반이 한강을 헤엄쳐 건너 대안을 정찰하고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들의 유도에 따라 수색중대가 9대의 LVT로 도하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도하에 성공한 수색중대가 주변 고지들을 점령해 교두보를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제5 해병연대 소속 3개 대대와 한국군 2대대가 도하하고, 마지막으로 공병대가 부교를 설치하면 전차와 차량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작전이 실시되기 전 항공관측과 지역 주민 탐문을 통해 적정을 파악했는데, 적의 특별한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도 없이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최초 도하를 시도할 4단 수색중대 정찰반은 장교 2명과 사병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통역장교로 언더우드 대위가 포함되었는데, 그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였습니다. 이들은 장비를 실은 2척의 소형 보트를 끌고 헤엄쳐 강을 건넜고, 이어 정찰을 실시했는데, 세밀한 정찰을 실시하지 못한 이들은 성급하게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색중대에 도하에도 좋다는 무전을 보냅니다. 정찰반의 무전을 받은 수색중대는 9대의 LVT를 이용해 도하를 실시했는데, 이때 덕양산에서 적의 기습적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은 미군의 도하 작전이 행주 나루터 부근에서 시도될 거라 예상하고 덕양산에 일개 중대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이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을 가해오자 선도에 있던 LVT 4대가 표류하다가 중간 모래톱에 좌초되었고 나머지 LVT는 다시 강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찰반과 수색중대원들은 가까스로 부대로 복귀했는데 이로써 5해병연대의 지휘관들은 야간에 실시된 이 작전이 너무 허술하게 계획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밤을 새워 계획을 수정한 5해병연대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도하 작전을 개시했는데 이번에는 포병이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했으며 본대인 3대대가 바로 LVT에 탑승해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군은 덕양산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방어전을 실시했지만 미군 항공기의 공격과 3대대의 계속된 돌격으로 인해 결국 고지를 버리고 후퇴했습니다. 이로써 3대대는 덕양산을 점령하면서 도하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북한군 200명이 사살되었고 미군에는 43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미5 해병연대 3대대가 최초로 도하에 성공하자 나머지 2대대와 1대대 그리고 한국군 해병 2대대가 연이어 강을 건넜습니다. 해병대가 한강도하에 성공하자 미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좌전방에 미5 해병연대 3대대, 우전방에 미5 해병연대 1대대 그리고 중앙에 후속도하한 한국군 해병대 1대대를 배치했습니다. 사실 전투력만 놓고 본다면 한국군 해병대는 후방 방어 임무나 예비대로 남는 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수도 탈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군이 이 작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고려되었습니다. 한국군 1대대는 전방에 위치한 104 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중대장은 3개의 중대를 남가자동으로 전개시켰습니다. 부대가 300m 폭의 개활지를 통과하려는 순간 적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1대대는 변변한 원패물이 없는 개활지에서 고립되었으며 많은 병사와 소대장들이 쓰러져갔습니다. 3중대장 이봉출 대위는 1소대와 3소대를 양측방으로 보내 적의 자동화기 진지를 제압하도록 했으며 힘겨운 전투를 치른 1대대는 마침내 104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1대대의 피해는 전사 8명, 부상 20명이었습니다. 한국군 1대대가 104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이 미5 해병연대 3대대는 백년산을, 미5 해병연대 1대대는 68 고지를 확보했습니다. 미5 해병연대가 한강을 도하해 서울로 진출하고 있는 사이 미1 해병연대는 소사를 지나 영등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미1 해병연대가 동쪽으로 진격하던 도중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안양천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안양천의 제방을 방어 진지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박격포와 야포, 전차포 사격을 실시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적의 강력한 방어망에 직면한 미1 해병연대는 항공기와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1대대가 안양천을 건너 양평동으로 진출했고 우측에 2대대는 구로동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2대대는 전방에서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공격을 받았는데 원래 이곳에 미 보병 7사단이 위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들의 상륙이 지체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대대 A중대는 가장 선두에 서서 영등포 시가지를 관통해 들어갔고 그들의 공격 기세에 북한군 전차도 속속 격파되었습니다. A중대는 적 275명을 사살하며 공격해 들어갔고 그들의 노력으로 미1 해병연대는 영등포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뒤늦게 상륙에 성공한 미 보병 7사단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안양을 확보하고 이어 수원 비행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사단이 수원 비행장을 확보하게 되자 유엔군의 항공전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낙동강 전선에서 올라오는 미 8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